자, 지금 이 모델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반응을 봤어요. 일단은 반응을 보고 클리닝을 하지는 않았어요. 모발 자체만 일단 평균 시켜놓은 상태예요. 왜? 모발 자체가 어떤 모발이냐면 발수성 모발이기 때문에 약간 커트 형태로 제가 지금 머리 좀 자르고요. 그래서 끝부분이 좀 날려서 이제 제가 일단은 반응만 봐서 평균만 시켜놨어요. 그래서 실기 펌제하고 알카리 펌제하고 이렇게 해서 반응을 봐가지고 열 처리 한 10분 정도 지금 하고 제가 물로만 잠시 헹구고 나온 상태예요. 헹구고 나온 상태고 이제 제가 지금 뭘 할 거냐면 클리닉이라는 것을 할 거예요. 클리닉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면서 제가 희석하는 어떤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제품을 먼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가면 이런 큰 1000ml짜리 볼이 갈 거예요. 이렇게 볼이 갈 거예요. 네? 이렇게 볼이 카메라로 보시고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스푼이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스푼이 갈 거예요. 이게 보통 기본 50짜리거든요. 50ml짜리예요. 투명한 걸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에 보면 사이닝 CC 프로테인 그 A, B가 있어요. 산성 단백질, 쉽게 말해서 알카리 단백질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예,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산성 단백질, 알카리 단백질. 여기 보면 산성 단백질 같은 경우는 A라고 여기 조그만하게 써져 있어요. 진짜 A가 좀 크면 좋은데 산성 단백질이 버블 A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A. 산성이 뭐라고요? A. 산성이 뭐라고요? A. 자, 그러면 알카리 단백질이 뭐라고요? B. 알카리 단백질이 B. 자, 지금부터 A와 B를 겠습니다. 이게 A. 저는 지금 보여주세요. 여기 화면에 어때요? 조금 적게. 20분의 1. 자, 여기 보여주세요. 2분의 1. 오케이? 네, 2분의 1. 딱 하니까 25mm 정도 됐어요. 25. 네, 그 정도. 예, 25 정도 여러분 짜시고. 여기에다가 90. 자, 그 다음에 이제 A 들어갔으면 B가 들어가야 되냐, B. 자, B. 이 B에. B도 보면 그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문이다. 제가 사람이 죄송합니다. 사람이 아니문이다. 제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어느 정도 되지? 25. 예, 25. 50ml에 예, 25. 예. 그래서 50에 20. 반반 제가 했어요. 그래서 2분의 1이네요. 예. A 25, B 25. 그래서 예를 넣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A와 B를 섞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폭발해요. 절대 희석을 하면 안 돼요. 얘네들이 이렇게 수분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만약에 수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때에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뽀글뽀글 올라와요. 그래서 A와 B는 이렇게 분류를 시켜 놓으셔야 돼요. 분류를 시켜 놓으셔야 돼요. 얘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분류를 시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넣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텐업이 있어요. 이 텐업은 금속이온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이 중화시키는 역할들을 해요. 얘가. 그러니까 모발에 아주 더러운 이물질들, 금속이온으로 인해 가지고 모발들이 산화되거나 건조하거나 퇴색되는 어떤 이런 것들, 어떤 약제의 반응들을 결여시키는 이런 물질들을 얘가 어떻게 해줘요? 잡아줘요. 다음에 얘에 대해서 레시피에 대해서 어떤 신비로운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더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오늘은 그것까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얘를 어느 정도 넣으시면 되냐면 60cc
60 얼마요? 60을 넣습니다. 자, 60을 넣는데 자, 디커 들어주세요. 이게 50이네요. 50 아니 50 좀 안 되네. 네, 새거 됐습니다. 자, 60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오죠. 블렌더. 1차적으로 블렌더를 넣기 전에 여기 갖다 놨어요. 블렌더를 넣기 전에 스푼을 넣고 일단 이렇게 잡아 주셔야 돼요. 이 버블이 되죠. 이게 버블이. 이게 단백질이 서로 이렇게 희석이 됩니다. 1차적으로. 지금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뭐 들어갔어요? A, B. 네, A, B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테럽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테럽이 들어갔고요. 지금 이제 여기에 보면 프로틴이라는 얘가 있어요. 실키 펌이네. 실키 프로틴. 이게 하나 있어요. 2번. 얘를 얼마? 60. 50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일단.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버블이 된 상태에서 스푼을 한번 이렇게 잡아주고 얘를 살짝 달려주세요. 1차적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 자, 프로틴을 50 정도 해서 60 정도 넣겠습니다. 60 됐습니다. 자, 보통 1분에서 3분 정도 슬라이스를 중압에 팬넬을 뜬 다음에 모발에 고루고루 포착이 될 수 있도록 적당한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도포해 주시면 돼요. 예, 샴푸하시고 반응을 보시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샴푸하시고 나서 여러분들 전처리 하는 거 있죠? 클리닉 전처리 하듯이 충분히 손상된 모발부터서 도포를 해서 안쪽까지 잘 도포해 주십시오. 스티머를 여러분들 하실 때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스팀 하시면 돼요. 건열기 10분에서 15분 정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리포좀 하셔도 돼요. 건열기나 미스트머를 하시고 나서 리포좀 하시는 게 더 좋겠죠. 예, 리포좀만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리고 저는 이렇게 모자를 하나 샀어요. 모자. 전기모. 네, 전기모 샀어요. 이게 전기모 쓰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캡 위에 씌우고 얘 딱 올리셔가지고 한 10분, 15분 정도 한 다음에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여기 보면 또 건열기 같은 거 있거든요. 그래, 건열기 돌리셔가지고 캡 하신 다음에 건열기 돌리시고 리포좀 하시고, 아니면 스티머 해가지고 하시고 리포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1차적으로 모발 자체가 약간 발수성 모발이고 그래서 볼륨이 많이 죽는 모발이에요.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리포줌을 하기 전에, 이런 단백질을 하기 전에 제가 실크 펌제하고 알카리 펌제하고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캡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반응을 본 머리예요. 그리고 물로 헹구고 나와서 제가 지금 여기에 단백질을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자, 여기에 이 상태에서 저는 리포좀 할게요. 리포좀 하겠습니다. 자, 리포좀을 90도에서 하겠습니다. 90도. 리포좀 제가 몇 도, 여러분들 90도에서 110도 사이에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열 처리 끝나고 리포좀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윤기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한
펜넬에 2, 3cm씩 이렇게 떠서 리포 좀 이렇게 바이브레이션해서 이렇게 충분히 만들어 주시고. 자, 왜 박 대표 얼굴 네? 앞으로 있는 거 아니야? 미안해요. 왜 그러세요? 잘생긴 얼굴 쳐다. 좋네. 자. 네. 천천히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제가 단백질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희석을 하면 여러분들 궁금할 거예요. 도대체 저 단백질은 사용을 얼마만큼 방치를 해도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알칼리 A하고 B가 산과 알칼리가 만나면 이게 산화 과정이 산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희석을 하실 때 사용한 만큼 희석을 하세요. 이 카메라예요? 사용한 만큼 희석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제조한 것은 가급적이면 하루 안에 끝내주세요. 하루까지. 네. 그래서 그냥 나는 어떤 단백질에 대한 그런 느낌만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다음날까지 사용을 해도 돼요. 그런데 알칼리와 산이 반응을 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단백질의 효과나 모발에 미쳐야 되는 어떤 그런 성분들이 반응을 하시려면 그냥 그날 다 쓰셔야 돼요. 아셨죠? 네, 정말 중요해요, 그게. 회장님 얼굴 좋아요. 네? 얼굴 아주 좋다고. 아주 얼굴이 네. 아주 요즘에 산에 좀 덜 다니시는 모양이에요. 네, 제가 조금 3일 동안 제가 제가 격리를 일주일 당해서 그래요. 격리를. 예, 저 3차를 못 맞는 바람에 음성이 나왔는데 일주일. 장유영 선생님 실물을 보여주세요. 웃고 있는 사진 말고. 그것도 가능하구나. 그냥 우리 다들 뭐 윤서 선생님, 서정아 선생님, 박영미 선생님, 다들 용식 선생님 뭐 전부 다 얼굴 보여주는데 우리 대전에 우리 선생님만 예쁜 사진을 딱 올려놓으셨네. 그래도 괜찮아요. 그죠? 자, 1차적으로 리포즘을 이렇게 했어요. 리포즘을 하고요. 그래서 빗질을 조금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제가 펌제를 부파하기 전에 제가 지금 여기에 로트를 이렇게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위에는 볼륨, 자, 위에는 볼륨, 다시 한번 설명. 그다음에 내입선 부분 가이드되는 부분은 볼륨. 중간에 미들라인 부분만 약간 에스컬 정도 큐티한 느낌의 그런 이 커트에 맞는 그런 웨이브를 좀 넣을게요. 그래서 미들라인의 회전수가 거의 한 3회전 정도 아마 들어가는 그런 시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위에 볼륨 다운, 그 다음에 사이드 가볍게, 여기는 아니 이 고객님 머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만 보고 일을 해요? 이렇게 됐어요? 자, 수분은 제가 지금 수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분은 수분 한 80-90% 정도 일단 건조를 시킬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펌제를
제가 펌제를 만들게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펌제거든요. 펌제가 여기에 보면 이렇게 실키 펌제라고 있어요. 예, 크림 타입 펌제. 예, 크림 타입 펌제 제가 10mg 넣었었거든요. 반응 볼 때. 그리고 요 알칼리 펌약이에요. 그쵸? 알펌제. 요거를 같이 희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도포를 한 거예요. 도포하고 나서 반응을 열처리 10분 한 상태에서 제가 물로만 헹구고 나와서 지금 머리 클리닝 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래서 이 펌제 플러스 파마가 너무 또 안 나오면 안 되니까 그죠? 제가 얘가 50ml 정도 산성 펌제를 넣어서 요 위에 넣어가지고 바로 이거 한번 씻어주세요. 자,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이제 와인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인딩은 우리 선생님들이 프로시기 때문에 와인딩하는 어떤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잘 될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이렇게 클리닉 실크 펌제하고 이렇게 해서 클리닉을 사이닝실이 클리닉을 하고서 약제를 바르잖아요. 약제를 도포해 보면 모발에서 느껴지는 어떤 반응되는 어떤 느낌 자체가 조금 또 안루프로퍼나 이런 부분의 반응에서 느껴지는 거하고 좀 틀리는 것 같아요. 귀여운 스타일로 파마가 프로파일 섹션을 싹 나눠서 약간 사선 섹션으로 제가 와인딩 할게요. 약간 뒷모습 핸들 다이거널 섹션을 해서 약간 호리존탈 섹션보다는 약간 사선으로 나눠서 끝까지 와인딩 하지 않고요. 약간 여기에 좀 느낌만 살짝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와인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면 와인딩 끝나고요. 폼이야 뭐 하시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작은 수프모처럼 약간 볼륨이나 이런 부분만 원할 것 같으면 노캡으로 하시고요. 웨이브를 조금 힘있게 원할 것 같으면 캡을 1차적으로 좀 사용을 하셔서 약제 반응이 좀 충실하게 좀 돼서 웨이브가 효율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열 처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노캡으로 이렇게 하셔서 열 처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보시고 싶은 만큼 여러분들이 타이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머리를 약재를 약간 휘산시키는 어떤 열 처리를 할게요. 그래서 보통 제가 설명해야 될 시간도 있고 그래서 25분 정도 제가 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분. 온도는 60도에 맞춰서 제가 25분 정도 열 처리를 하고 그 열 처리가 끝나면 바로 산화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25분 노캡, 캡 비닐캡 씌우지 않고 노캡으로 이렇게 지금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온도는 최고 높은 그 부분으로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사이닝 A는 산소입니다. 산소. 그 다음에 B
알칼리.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을 하실 때 어떻게 사용을 하시면 되냐면 보통 모발에 1대1로 하시는 거예요. 1대1. 자, pH가 기본적으로 중성이라고 생각하면 7점대에 맞추겠다 그러면 1대1. 1대1. 4.5에서 5.5 정도 맞춰야 되겠다 그러면 A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2대 1이나 3대 1 정도 비율이 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pH가 예를 들어서 9점대, 10점대로 가려면 뭐가 가야 되겠어요? 얘가 올라가야 되겠죠. B가 올라가서 여러분들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런 삼각꼭지의 중심을 보통 중성의 7에 PR을 7에 맞추신 다음에 모발이 좀 손상도가 있네. 이거는 5점대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 A가 어떻게 2, A가 2, B가 1 이렇게 사용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제일 편할 거예요. 그래서 기존 우리가 사용하는 희석할 때 비율이 얘의 비율을 맞추셔가지고 어떻게 2대1 비율로 여러분들이 맞추셔가지고 희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이제 제품을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A와 B를 이렇게 했다면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수용성이나 지용성으로 굳이 나눌 것 같으면 A와 B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수용성에 가까운 것들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이닝에서 실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쵸? 우리가 실키 그다음 프로테인 같은 경우에는 지용성에 가까운 애예요. 지용성에 가까운 애. 그쵸? 지용성에 가까운 애. 그래서 얘를 보통 여러분들이 보면 한 60 정도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지용성을 넣는다고 해서 모발이 무겁다 이런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블렌더로 우리가 이게 보통 1분에서 3분 정도 여러분 블렌딩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얘를 어떻게 3분 정도 했을 때 정말 얘는 정말 모발에 이렇게 닿이잖아요. 기가 막혀요. 예, 그냥 들어가는 게 그냥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작업을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텐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이 텐업이 일단은 모발을 첫 번째는 좀 가벼운 느낌으로 해주는 게 맞습니다. 네. 두 번째는 뭘 해주냐면 얘가 금속이온 성분에서 중화 반응을 시켜주는 성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발이 어떻게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게 얘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에 두피나 이런 부분에 제가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조금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가려움이나 이런 부분들 안에 어떤 이런 부분들 이걸 딱 발라놓으면 그렇게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금속 이온으로부터 굉장히 모발이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펌,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컬러, 화학 시술하는 그 부분에 얘를 사용을 하시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하고 2회, 3회 정도 지나면 모발들이 어떻게 되냐면 보통 예전에는 펌을 지속적으로 하기는 건조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한 번 하고 두 번 했는데 머리가 희한해요. 머리가 도대체 있을 수 없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네, 있을 수 없는 현상이 생겨요. 갑자기 모발이 끝부분이 부시시한 게 싹 없어져요. 네, 끝부분이 부시시한 게 싹 없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연화를 볼 때 과연화를 보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화를 보면 그런 것들이 정말 모발들이 변하는 게 어떻게 보여요? 눈으로 보여요. 그리고 고객님들이 따로 하나 여러분들한테 만드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얘하고 실크 우리 프로테인만 따로 여러분들 만들어 오셔가지고 쓰세요. 얘는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열 보호제처럼 연화가 끝나고 나서
연화가 끝나고 나서 연화가 끝나고 나서 샴푸하고 나와서 도포하시면 돼요. 샴푸하고 나와서 도포를 하시면 돼요. 와인딩 하기 직전에 여러분들 도포하시고, 그리고 얘는 언제 산화제 할 때 여러분 중화제 하고 여러분들 볼륨 매직 할 때 그 위에 바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컬러 클리닉이나 컬러 여러분들이 하시고 발색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발색이 되고 난 이후에 흰머리가 커버가 된 이후에 얘를 발라서 핸들링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볼륨 매직이나 이런 부분이 복원을 꼭 시켜야 되는 머리들, 이런 머리들에 여러분들이 도포를 하셔가지고 디포 좀 딱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볼륨 매직을 하시잖아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는 따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테너블. 근데 이제 손상도가 많으면 테너블 조금 더 넣으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일단 50을 만들어서 자 1대1이나 2대1 정도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근데 이 상태에서 제 머리 발라도 돼요. 이거. 자, 그래서 얘를 꼭 사용하는 부분인 후처리제로 사용하세요. 후처리제로. 예. 언제? 매직하기 전에 샴푸하고 나왔을 때 약재 제거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바르셔가지고 리포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언제? 염색 컬러 하시고 나서 어떻게? 착색이 다 되고 얘가 발색이 다 되고 착색이 다 돼서 반사빛까지 싹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이걸 발라서 핸딩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모발이 가볍다라는 거예요. 모발이 가볍고 좋지 않는 어떤 성분들을 싹 제거를 해줍니다. 네, 제거를 해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얘를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효과가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뭐 산성 컬러나 이런 걸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그쵸? 매니큐어도 하실 거고 헤나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죠. 예, 헤나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차 아까 제가 만들었던 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클리닉제로 다 쓰시면 돼요. 그죠? 쓰시면 되죠. 두 번째 만드는 것들 얘는 후처리제로 여러분들 쓰시면 돼요. 후처리제로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거는 헤나 할 때나 매직 산성 컬러 할 때나 중성 컬러 할 때 그렇게 해서 일반 알칼리 컬러 할 때 후처리제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얘는 우리가 전후처리 클리닉을 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이제 클리닉 할 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샴푸를 하고 나오면 얘만 손상된 부위에 발라서 여러분들 스팀 한 15분 정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얘가 들어가잖아요. 얘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뭐 한 거예요? 모발 자체가 금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중화를 딱 시켜가지고 중화를 시켜서 모든 이물질을 제거하고 나서 얘가 안에 들어가니까 모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잘 흡착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신경 쓰면 난 머리 아프다 그러면 요거 첫 번째 것만 신경 써서 하시고, 나는 요거 이해가 됐다 라고 하시면 또 두 번째 것까지만 하세요. 자, 여기에 제가 우리 크림 타입 하고요, 크림 타입 산화제하고 과수 일제하고 이렇게 섞어서 제가 지금 1대1 산화제 합니다. 1대1 약간 크림 타입 흐르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